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한 번의 조사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변호사님,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로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진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건의 핵심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인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문자, 통화기록, CCTV 등 증거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녹음해서 연습하거나 문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확신을 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다뤘던 사례 중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 회사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씨는 신입사원으로 팀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상사 B씨가 2차 하자며 일부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A씨는 피곤해져서 먼저 가겠다고 했지만 B씨는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라며 붙잡았습니다. B씨는 A씨가 기다리는 사이 갑자기 어깨를 감싸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A씨가 깜짝 놀라 밀쳐냈지만 B씨는 계속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려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불쾌함을 느끼고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A씨는 인사팀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문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너무 간략하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사가 저를 만졌어요 라고만 진술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강제추행 미수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진술 방식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첫 번째로 진술은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그 사람이 저를 성추행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제가 뿌리쳤는데도 손을 내려 허리를 감싸고 이후 손이 허벅지로 이동하며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을 세부적으로 묘사해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술에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야, 이걸 말하는 걸 깜빡했네 라고 하면 추가 진술을 하기 어려워지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될까요? 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면 가장 좋지만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법률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죄명을 설정하고 중요한 쟁점을 짚어주며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될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세부적으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나 문자, 통화 기록, CCTV 등 증거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빙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습하고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조사에서 실수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피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